오늘은 끝내는 게 목적이야. 알았지? 목표야. 자, 스텝 1. 가보자. 6번. x란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4x? 4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와 절대값 x 마이너스 a가 2b보다 적거나 같다의 해가 서로 똑같대. 위의 부등식 해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잠깐 3개 좀 하고 갈까? 첫 번째,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창원아, x의 범위 어떻게 돼? 그렇죠. 자, 얘들아 그러면 식이 들어가 있어도 똑같이 풀 수 있는 거 알겠어? 결국 절대값 하나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식이 들어가 있든 문자만 들어가 있든 반대편에 3이라는 상수가 있으면 결국 그 안에 놈, 절대값 속의 놈의 범위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알고 계시죠? 만약에 크다 쪽으로 가 있으면 바깥 범위로 거리가 3보다 먼 거니까 이거 아니면 이걸로 가면 되지. 0을 기준으로 거리가 3만큼 떨어진 마이너스 3과 3의 바깥 범위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작작큰큰 2x-1은 작은 놈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아니면 2x-1은 큰 놈 3보다 큽니다. 를 찾아서 x의 범위로 바꾸시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 세 번째. 두 번째. 만약에 절대값 2x-1이 있는데 반대편에 문자가 있으면 이거는 범위 나누기로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세 번째.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있다. 이거는 기억나지? 요 녀석은 보통 상수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그때도 뭐 해줘? 일단 기본 풀이는 뭡니다? 범위 나누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범위 나누기가 세 가지로 나뉘죠.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x-1이고 마이너스 2라고 치면 1보다 작을 때랑 1과 2 사이일 때랑 2보다 클 때 그리고 등호 하나씩 붙여야 되는데 보통 나는 그냥 의미 없어요. 크다 쪽에 붙입니다. 아무 데나 한 번만 붙이면 돼요. 이쪽에 여기 붙이든 여기 붙이든 한 번만. 나는 보통 크다에 가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범위 나누기로 풀면 됩니다. 근데 범위 나누기로 꼭 풀 필요는 없어. 어떻게 해도 된다고 했었지? 요 놈의 그래프를 그려버려요. 슥슥슥. 그러고 나서 얘가 만약에 요거다. 그러면 뭐야? y는 4를 그려가지고 4보다 내려가는 범위, 여기에 있는 범위를 답으로 골라줘도 됩니다. 이거 기억나지?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두 가지 풀이가 있어요. 그 얘는 첫 번째 유형이야, 두 번째 유형이야, 세 번째 유형이야. 첫 번째 유형. 그래서 바로 하시면 됩니다. x-a의 범위가 마이너스 2b보다 크거나 같고 2b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x a 플러스 2b보다 작거나 같고 a 마이너스 2b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서로 똑같다며. 얘가 0인 거고 얘가 4인 겁니다. 알았죠? 됐죠? 그러면 a 마이너스 2b가 0, a 플러스 2b가 4. 그럼 a는 2, b는 1 나올 겁니다, 아마. 알았죠? 답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5, 1번입니다. 8번 갈게요. 자, 연립이래. 위의 부등식 인수네 되죠? 풀 수 있어요. 크다. 두 번째 부등식 미지수 a가 있기는 한데 a가 두 번 나오네. 왠지 인수분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두 녀석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해가 뭐밖에 없대? 오직 마이너스 2밖에 없대요. 를 보면서 자, 이거 기억나? 정수해가 3개가 되도록, 정수해가 5개가 되도록처럼 정수해가 마이너스 2뿐인 것도 역시 비슷하게 풀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위에 부등식 풀어보자. 1, 2 마이너스 붙여주면 얘의 해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또는 x는 2보다 큽니다. 두 번째 밑에 부등식 풀어보자. 인수분해 되겠지 뭐. 된다.
그럼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2분의 5의 사이법이어야 돼요. 그럼 이제 수직선상에 나타내면서 정수해는 오직 마이너스 2 하나만 있도록, 다른 거 있으면 안 되고 마이너스 2 빠지면 안 되고. 그럼 부등식 해를 수직선상에 나타내보자. 첫 번째 노란 거,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용, 2보다는 커용. 됐죠? 빨간 거, 마이너스 a는 어딘지 모르겠어. 하지만 마이너스 2분의 5는 확실히 여기에 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여기에 뭐가 있겠네? 마이너스 2가 있겠네. 그럼 마이너스 1라는 정수해를 가지세요 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a는 이렇게만 끊어줘도 돼. 맞죠? 근데 꼭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니? 그건 아니고 좀 더 넘어가도 됩니다. 대신 어디까지는? 여기까지 넘어가도 돼, 안 돼? 되죠? 뭐만 안 가지면 돼. 3만 안 가지면 되잖아. 그래서 잘 봐. 마이너스 a는 이런데 빵 들어가는데 이 마이너스 2의 비교 대상 누구야? 마이너스 1이 아니지. 마이너스 2랑 비교해서 이게 뭐야 이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랑 비교해서 오른쪽에 있으면 됩니다. 즉 여기서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조준씨? 네, 이런 데 있어도 됩니다. 얘만 가지면 되니까. 두 번째,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더 넘어가도 돼요. 이 넘어가도 됩니다. 왜냐면 겹치는 겹치는 해가 여기에는 없다가 아니라 정수해가 마이너스 2밖에 없다니까. 넘어가더라도 정수 3만 안 가지면 돼. 그러면 어디에서? 요 사이에서 3보다 왼쪽에서 끊어주면 되죠. 자, 등호. 3까지 가도 돼, 안 돼? 되죠. 왜? 빨간색 해에 등호가 없거든. 얘를 3까지 땡기더라도 공통해에 3이 포함되지는 않거든. 근데 마이너스 2까지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가 비어있기 때문에 빨간색 경계가 마이너스 2에 도달하는 순간 정수에는 없어집니다. 맞죠? 끝. 한 번 더 쓰자. 마이너스 붙이자. 요게 A의 범위입니다. 자, 요 8번 같은 문제 내가 뭐라 불러? 항상 기억나 이름? 등, 호, 조, 건. 요 문제 생각보다 어려워요. 조심해서 풀어야 됩니다. 알았죠? 요거 비교 대상이 여기 내가 그리긴 했지만 꼭 마이너스 1과 2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비교 대상은 3과 마이너스 2라는 거 조심해서. 알았지? 서준이 알겠어? 그래요. 갑시다. 10번 가자, 10번. 실수가 되도록, 얘들아, 루트가 등장했다. 루트 블라블라 블라가 실수가 되도록 그래. 아, 우리 서윤이 수업 중에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다. 서윤아, 루트 블라블라가 실수가 된대. 그럼 이거 뭘 만족하면 돼, 서윤아? 루트 속에 있는 녀석이 뭐가 되면 돼? 크거나 같다. 그렇지. 똑똑하구만. 고마워. 그러니까 10번 문제는 결국 뭐야? a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a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맞죠? 그러면 모든 실수를 갖는 2차 부등식 뭐야? 특수한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함수로 해석을 하러 갑시다. 그래서 y 붙이고 y 붙이는데, 자, 첫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자? x축보다 위에 있도록 2차 함수를 그려주세요니까 붕 뜨세요 해서 최고 차이에서 미지수인 거 조심하라 그랬지. 이미 a는 양수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이미 감점됐어. 뭐 놓치지 말라 그랬어. 지금 내가 2차 함수라고 했지만 실제로 2차야 아니야. 모르잖아. 2차 부등식이라고 한 적 없잖아. 우리는 루트 속의 걸 내가 가져다 썼지. 부등식 내가 만들었지. 2차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풀이가 가능하려면 2차일 때, 즉 A가 0이 아닐 때 하는 작업입니다. 알았죠? 그럼 두 번째 뭐도 해줘야 된다? 0일 때는 따로 생각하세요. 그럼 A가 빵빵 넣어봐. 빵빵빵 3, 0.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왔지.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얘기는 해가 모든 실수란 얘기예요. 즉 모든 실수 만족했네. 0도 반드시 마지막에 써줘야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 풀이 계속 이어가자. 최고 차이수는 양수가 되어야 하며 x축 위에 붕 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등호 만나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뭐로 풀어? 접하거나 안 만나거나. 그래서 뭐다? 만나는 점의 개수 4분의 d. 4의 제곱에 마이너스 1 제곱에 저기 지워졌냐? 마이너스 3이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수연아? 0보다? 판매식 0보다? 음이니까 작다. 맞냐? 작거나 같다죠. 자, 왜 작아 얘들아? 판별식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고 구별하는 식입니다. 즉 함수에서는 만나는 점이 있니 없니를 결정하는 겁니다. 안 만나니까 작거나 접하니까 같으는데 절대로 위에 있으니까 크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알았죠? 알았죠?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꼭 다음 시간부터 또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는 사람 또 생길. 어쨌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0은 여기서는 떼줘야 돼. 근데 여기에서 다시 붙여줘야 돼. 답은 이게 맞아요. 0에 등호 붙는 거. 그것은 답 맞냐? 10번. 주관식이야? 주관식이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됐죠? 스텝 2 가자. 5번. 또 나왔네. 뭐 A x-a x-a 제곱 0보다 작다 를 만족하는 정수해가 2, 3뿐. 얘들아 연립은 아니지만 아까랑 비슷하죠. 정수해의 개수 또는 정수해가 누구? 2, 3뿐. 2, 3밖에 없음. 맞죠? 네. 고마워.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줘야 돼? A와 A 제곱을 가지고 어떤 사입 범위로 들어가야 됩니다. A와 A 제곱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 몰라? 현재는 몰라. A가 커, A 제곱이 커? 그것도 몰라. A가 2분의 1 같은 수면은 제곱하면 더 작아집니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지. 2분의 1과 4분의 1 사이에 어떻게 2, 3이라는 정수가 들어가니, 그치? 그래서 A는 분명히 양수가 될 거고요. 1보다도 커질 거예요. 그래야 A 제곱은 무조건 커지지. 3보다. 맞니? 뭔 말인지 알겠니? 방금 내가 한 말. 그 생각을 해야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됐죠? 이해된 거 맞지, 얘들아? 넘어가도 돼? 계속 해도 돼? 지혜 알겠어? 자, A와 A 제곱의 사이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2, 3이라는 정수를 가져야 된다는 걸 같이 생각을 해야 돼, 지금. A가 커, A 제곱이 커. 그것도 모른다고. A 제곱이 무조건 큰 거 아니에요. A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 같은 수가 되면 제곱이 더 작아. 그것도 고민을 하긴 해야 돼. 근데 2분의 1과 4분의 1 이런 식으로 3분의 1과 9분의 1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정수회로 2, 3이 안 들어가지. 그렇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수는 아닐 거야, A는. 그럼 0과 1은 벗어나고 마이너스 0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0 사이도 벗어나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지 1보다 큰지를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문제가 생기죠. 왜? 음수 쪽으로 더 내려가고 제곱하면은 양수 쪽으로 올라오니까 정수회는 0 같은 거 가져야 되는데 없잖아. 그것도 탈락이지. 그래서 A는 결국 어떤 수? 1보다
큰 수. 1보다 큰 수. 반드시 A는. 그래서 여기로 와야 되고 1보다 큰 놈을 제곱을 하면 더 커지겠지. 그래서 그 사이에 있다 라고 잡게 되는 거예요. 알았음? 여기에 뭐 있다? 2, 3 있다. 4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범위는 어디서 나와? 왜 등호 왜 붙여?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알았죠? 그때 등호. 서준아? 여기 붙어 안 붙어? 붙어? 안 붙죠? 왜냐면 이것만 가지고 말하면 맞아. 네 말대로 맞아. 붙는 게 맞아. 근데 A가 1이 되는 순간 A제곱도 1이 돼서 안 돼. 어차피 나중에 뗄 거라서 지금 미리 떼놓자. 물론 아니면 네 말대로 여기만 놓고 보면 등호 붙는 거 맞아요. 알았죠? 여기만 놓고 보면 이쪽 생각 안 하면 여기 등호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여기 등호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여기 등호 붙어 안 붙어? 됐죠? 그럼 A의 범위는 A제곱의 범위는 그럼 A제곱의 범위를 보면서 A의 범위는 이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양수 쪽에서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A를 찾아주면은 이게 답인 것 같아. 루트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몇 번이야?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좀 더 빨리 풀 수도 있기는 해. 뭐? 뭔가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범위가 사입범위야, 바깥범위야. 당연히 사입범위지. 0보다 작은데 사입범위라는 얘기 자체가 최고차항에서 양수 A는 음수는 고민 안 해도 돼요, 원래. 알았죠? 6번 가자. 6번. 부등식 2a-b x 1차네.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이거 됐다 중요하지. 2차. 그지? 4a-3b에 이 괄호 왜 쳐놨지? 일단 의해 중에서 정수에는 몇 개인지 찾아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얘 뭐래? 모든 실수. 얘들아, 기억나? 우리 뭐 했어? 1차 부등식에 부정과 불능했던 거 기억나? 1차 방정식, 아니 1차 부등식. 부등식에서 부정은 뭐야? 부정. 해가 어떻다? 서준? 많다. 불능은 해가 어떻다 수연아? 없다. 지금 해가 많다. 부정이네. 얘들아, 1차 부등식에서 해가 없다. 어떻게 풀어? 해가 없다랜다. 해가 많다. 어떻게 풀어? 왜 이거? 0x. x의 개수는 무조건 0으로 맞춰주세요. 1차 방정식으로 가볼까? 해가 무수히 많기 위해서는 여기 뭐 있으면 돼? 그지? 1차 방정식에서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되면 돼? 0이 아니면 돼. 맞죠? 1차 부등식은 어떻게 되면 돼? 무수히 많잖아. 이해됐죠? 여보세요?
됐죠? 또는 이게 1차 부등식의 해가 무수히 많기 위한 조건들이지. 끝났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2a-b야. 이걸 얼마로? 0으로 잡고 넘어가. 2b-3a로 가자. 자, 그럼 어떻게 풀면 된다고?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는 0이면 되고 얘는 양이면 돼. 알았죠? 첫 번째 조건 뭐야? b는 2a예요. 그럼 b 대신에 2a를 넣어봐. 4a 빼기 2a. 뭐래? 3a. a는 양이에요. 이거 찾은 거야. 됐지? 그러고 나서 밑에 부등식으로 대입해봐. 이것이 성립할 때 같은 AB에 대하여 라는 얘기잖아. B 대신에 2a를 넣을 거고 A는 양수 취급합시다. B 대신에 2a를 넣었어요. 4a 빼기 6a예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딱 보자마자 음수하지 말고 B 대신에 2a. A. B 대신에 2a. 3a. 0보다 크면 돼. 그래서 양변을 뭐로 나눠주셈? 마이너스 2a로 나눠주셈. 또는 마이너스 a로만 나눠주셈. 2x제곱. 마이너스 a로 나눠주셈. 마이너스 a로 나눠주셈. 마이너스 a로 나눴음.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창원아? 마이너스 a로 나눴어. 바뀌어요. 왜?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는 음수거든. 됐죠?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네. x의 범위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몇 번이야? 6번? 그래서 뭐 하래? 정수해를 찾아주세요. 주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해 몇 개야? 0, 1, 두 개네. 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다. 7번. 허이. 오늘은 뭐 빠른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고 방금 딱 봤더니 준내 맞네. 7번 가자. 가자.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건 내가 지난 시간에도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주어졌다, 계수가. 자, 가연아. 이렇게 계수가 주어지면 a, b, c. 이렇게 주어진 거는 계수 하나라도 준 거야, 안 준 거야? a, b, c로 나와 있잖아. 계수를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굳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a, b, c 살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쓰자. 그래서 해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2보다 작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마이너스 1과 2라는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야? 인수분을 했을 때 나오는 놈이지. 즉 방정식이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놈과 이놈이 뭐야? 만약에 이걸 가지고 능용이란 방정식을 만들었다면 근입니다. 방근입니다. 방근. 맞죠? 그래서 근각의 관계를 살려봅시다. 두 근의 합 얼마예요? 1. 그래서 1차의 계수는 뭐예요? 마이너스 x. 두 근의 곱 얼마죠? 마이너스 2. 상수항 그대로. 그래서 0보다 작아야 돼. 야, 근데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비교하니까 뭐가 달라? 최고차항만 붙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a를 딱 곱했는데 아무 이심 없이 쭉 넘어가면 안 되지. 양면에 a를 곱할 때는 항상 뭐 확인? 부호 확인.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잖아. 그 말은 뭐다? a는 음수다. 그 다음 두 번째. 전개해주면 b는 마이너스 a랑 같아지고 c는 마이너스 2a랑 같아집니다. b도 c도 a에 대한 식으로 바꿀 준비 끝. a의 부호 알고 있음. b, c도 부호 알고 있음. 그럼 풀고 싶은 부등식이 등장하겠지. 몇 번이야? 7번. 그럼 뭐예요? a, b, b. 자, 여기에는 또 두 가지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잘 봐. 문제 잘 봐. 내가 지금 쓰는 거 잘 봐. 지금 위에 거 다시 쓸 거고 여기 자리에 다시 쓰는 걸 잘 봐. 내가 뭘 쓸 거냐면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은 뭘 가지고 와야 되냐면 이거 하나 바뀐 게 힌트야. 이거 만들어 올 수 있어 없어? 있죠. A 대신에 뭐 쓰면 돼? A. B 대신에 뭐 쓰면 돼? 마이너스 A. 그럼 여기는 플러스 A. 미쳤나봐. X제곱 어디 갔어? C 대신에 뭐 쓰면 돼? 마이너스 2A. 자, A로 묶어볼까요? 또는 양변을 나누셔도 됩니다. 뭐야? 인수분해 되는 녀석 나왔지? A 나눴어. 부동의 강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가연아, 바뀌어, 안 바뀌어? A로 나눴어. 바뀌어요. 왜? A는 뭐니까? 음수. 그럼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 빠밤. X의 범위는 1보다 큽니다.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자, 내가 이걸 왜 찾았을까? 너네 이 문제 기억나? 부등식에서 예전에 했던 문제인 것 같은데 위에 거는 지우고 여기서 다시 정리하자. 자, 이 문제 중요하다. 지금 몇 번이야? 7번 문제 별표 좀 쳐놔요. 별표를 친다 그래서 과연 계약 이후에도 너희가 이 교재를 한 번이라도 더 뒤집어 볼지 모르겠는데 난 너희들이 볼 거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필기를 시킬 겁니다. 7번 문제 별표 좀 쳐놔 주시고 지금 내가 써는 것 좀 잘 봐주세요. 자, 방정식 단원으로 돌아가 볼게요. 방정식 단원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차 방정식에 있었을 수도 있고 고차 방정식에 있었을 수도 있어. 보통은 2차 방정식에서 줍니다. 자, 예시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한번 거기 들어 우리 이런 문제 풀어봤지? fx는 0의 두근의 합이 3이다. 그때 fx 안에 f2x-1은 0을 넣어놓고 의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봤던 거 기억나? 그때 내가 어떻게 풀렸는지도 기억나? 그때 나는 항상 알파 베타로 잡으라 그랬고 그럼 문제 주어진 게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다라는 걸 줄 거야. 오케이? 그걸로 답 찾는 건데 그 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써놓을게. 그럼 그런 거다. 그는 x고 x자리에 넣는 게 알파 베타라고 생각하면은 결국 f 속에 뭐가 들어간다? 알파나 베타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고 같은 문제 안에서 같은 f를 만나면 똑같은 식이라고 바라봐야죠. 그럼 f 속에 결국 알파 베타가 들어가면 되니까 이거 통째로가 알파 베타를 가져주면 돼. 그럼 근을 찾으세요면은 알파 베타냐? 아니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근이라는 거는 어떤 근? 어떤 값? x 값이거든. 그래서 2x-1이 알파면 되고 2x-1이 베타면 되는 거라서 그는 x 알파 플러스를 나누기 2가 되고 그는 베타 플러스를 나누기 2가 돼서 그 두 개의 합이 근이에요. 이게 방정식에 나오던 문제야. 그럼 부등식에 나오면 뭐가 달라지나? 아니요. 완전 똑같아요. 자, 부등식 단위에서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 기억해놔. 얘도 예시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 방금처럼. 자, fx가 0보다 작다는 해가 있어요. 그 녀석의 해를 줍니다. 첫 번째 함정. 작다는데 바깥범위야. 말 안 해도 fx의 최고차의 기수는 뭐다? 음수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f 속에 식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면은 결국 뭐다? 이놈의 범위가 얘니까 이놈의 범위도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돼 누가? 안에 있는 게 통째로. 3보다 크면 돼 누가? f 안에 있는 게 통째로. 그렇게 x의 범위를 찾아주시는 게 이게 그냥 기본 문제예요. 그럼 내가 말하는 두 번째 함정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이겁니다. 얘는 f가 0보다 작았어. 얘도 f만 보면은 뭐야? 0보다 작아. 근데 얘는 f가 0보다 크대. 그럼 해의 범위만 어떻게 뒤집어주면 돼? 바깥 범위를 사입 범위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x-3이 들어가서 x 범위 다시 찾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아, 문? 됐어? 그럼 지금 이 문제 다시 돌아가 볼까? 내가 이거 왜 여기에서 바로 이게 문제인데 이거 왜 썼는지 알겠어? 지금 얘가 지금 fx가 0보다 작아요라는 해야. 아니, 부등식이야. 얘는 f 안에 2x-1이 들어간 채로 0보다 작으세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예요. 알았죠? 그럼 뭐는 안 했네. 최소한 분홍어 방향 바꾸는 것까지는 안 했네. 한 단계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지, 저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의 해는 사실 이 부등식 식을 만들 필요 있었어, 없었어? 부등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해가 중요한 거죠. 작다 할 때 해가 바깥 범위로 나왔으니 작다 할 때의 해는 바깥 범위로 가주시면 돼요. 근데 f 속에 뭐가 있어야 돼? 2x-1을 썼었지? 그래서 이것도 2x-1의 범위로 찾아주시기만 하면 되었니? 이렇게 되는 끝. 몇 번이야? 7번이야? 7번 답은 응, 틀렸어. 뭐야? 뭐가 문제야? 호호호호호. 뭐 항상 잘못했니? 일단 이거 4분의 3이 왜 4분의 3이야? 2분의 3도 아니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닌데? 뭐 찾는 거야? 응! A의 범위야, X의 범위야. X의 범위인데? 이게 뭐 잘못됐다는데? 나 뭐 잘못했니? 인수에 잘못했니? 아, 아닌데? 얘 이거 답지 봐봐. 답 뭐라 돼 있냐? 이거 못한 거 같다. 지금 답지 있는 사람 줘봐. 답 풀이 못한 거 같거든. 풀이 좀 보자. 내가 못하네요. 자, 요거 마이너스의 범위 요 그대로 가야 되는데 2로 잘못 썼다, 그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돼야 됩니다. 어쩐지 쟤는 맞더라고, 답이랑. 요겁니다. 알았죠? 네. 다음 가자. 13번. 오, 쉣. 시간 보소. 13번.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자. 너네 이거 앞으로 좀 잘 받아야 돼. 13번 문제. 13번에 페이크가 있다. 페이크를 만들 수 있다? 어떻게? 자, 지금 문제가 페이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말해주는 문제가 페이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다? 요게 선분이라는 거야. 얘들아.
선분 AB라고 주어질 때랑 직선 AB로 주어졌을 때가 문제가 완전 다르다는 거 알겠어? 응? 알겠어? 선분이라고 주어지는 거랑 직선이라고 주어지는 거는 완전 달라요. 왜? 직선은 확장성, 양쪽으로 연장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AB의 좌표를 주고 나서 AB가 만난다는 얘기는 A와 B가 여기 있더라도 만나는 거야. 직선 AB와는. AB가 만약에 여기 있더라도 직선과는 만나는 거야. 하지만 선분 AB와는 만나 안 만나? 안 만나게 되는 거지. 이 문제 포인트는 그거야. 선분이라는 거. 직선이라고 하면 결국 뭐 하면 돼? AB를 가지고 직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직방과 연립을 해요. 연립해서 해가 존재, 판별식으로 들어가면 그냥 답입니다. 직선 AB였다는. 알았죠? 근데 지금은 직선이 아니라 선분이야. 근데 그래도 AB라는 직선은 필요해. 뭐야? X좌표 증가량 플러스 2, Y좌표 증가량 플러스 2. X좌표의 증가량분의 Y좌표의 증가량이 곧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1입니다. 맞죠?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1 넣으면 돼요. 이게 직선입니다. 그럼 결국 선분도 직선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둘이 연립하는 거 똑같아요. X제곱 둘이 같다. A-1에 X다. 걸어. X다. 플러스 2는 0이다. 자,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여부입니다. 맞죠? 근데 어떻게 돼야 돼? 그게 두 근이 어떻게 돼야 된다? 만나는 곳이 어떻게 돼야 돼? 선분 AB와 만난다라고 하면은 좀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자,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자, 다시 간다. 결국 너네가 이렇게 연립을 해서 풀 거야, 좀 이따가. 근데 다시 봐봐. 이참수와 결국 선분이 만난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좀 더 성의 있게 그려주면 좀 더 좋기는 한데, 결국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을 찾아봅시다 라고 하면은 연장했을 때 만나는 둘 중 하나는 반드시 1,0과 3,2 사이에 교점 하나가 있어야 돼. 알았어? 그래서 너네는 결국 직선과 이차함수의 교점 찾기야. 그래서 아까처럼 연립을 하면 돼. 근데 두 근 중 적어도 하나는 어디에서 만나야 된다고? 1과 3 사이에서 만나야 돼. 이렇게 푸는 무슨 문제가 됐어? 근의 분리 문제로 풀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연아? 근의 분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요, 이 문제. 그래서 별빛이라고 한 거고. 그리고 그냥 하나는이 아니야. 두 근 중 하나는이 아니야. 적어도 하나는이야. 그럼 둘 다 사이에 있을 때라. 하나만 사이에 있을 때라. 또 두 가지 다 생각해야 되는 거야. 겁나 귀찮은 문제가 되는 거죠. 알았죠? 자, 어쨌든 요 문제는 내가 그래서 키워드만 던져주고 끝낼게요. 뭐다? 근의 분리로 풀어주세요. 오늘 테스트에 근의 분리 문제 많이 넣어놨었는데 많이 맞췄냐? 잘 맞췄어? 잘 기억나든? 그 내용이랑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근의 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한판축이라는 명칭할 거야. 함수를 해석을 한 다음, 두 함수를 해석한 다음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 안에서 한판축 확인하기. 알았지?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14번입니다. 아우, 여기서부터 전멸이네요. 아주 그냥. 야. 여기까지. 4번. 절대값. 얘들아, 절대값을 만나면 뭐 해야 돼?
그 녀석의 부호부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근데 앞에 거는 그렇다 치는데 뒤에 놈 얘. 이게 완전 제곱식 아니야? 그지? 근데 완전 제곱인 놈을 절대값 씌운다 그래서 음수로 바뀌냐? 그건 아니잖아. 절대값 자체가 양수이기 때문에 사실 우변에 있는 녀석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절대값 빼버리세요. 그럼 왼쪽에 있는 절대값, 그 속에 있는 녀석이 첫 번째 양수일 때랑 두 번째 음수일 때로 나눠주시면 돼요. 즉, 첫 번째 단계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x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면 이란 얘기예요. 그때 각각의 부등식은 뭐로 바뀌어? 각각의 부등식은 얘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풀죠. 그러고 나면은 우변은 그냥 아까 풀라고 했으니까 비교해주면 어때? 사라지면 결국 0, 4잖아. 말이 되는 부등식이야, 안 되는 부등식이야? 안 되는 부등식이니까 해가 없다가 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 부등식으로 가보자. 절대값 속에 있는 게 음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풀면 됩니다. 우변은 그대로고요. 그래서 전부 다 우변으로 싹 넘어가자. 그리고 양변 2로 나눈 것까지 남산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아씨, 왜 또 이래? 아, 왜 또 인수면 안 돼? 이거 답 뭐야? 14번? 루트 나오냐? 아씨. 풀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근해 공식 쓰면 되겠죠. 갑니다. 근해 공식 1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2다, 그치?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2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 둘 다 안에 있어요. 0과 4 사이가 더 넓어. 그래서 이거 중에서는 요것만 해가 요거란 얘기죠. 뭐 하래? m-m 찾아주세요. 둘이 빼면 답은 2루트 2. 됐죠? 18번 가자. 네. 팔 번. 자, 분모가 두 개 있다는 것은 연립부등식이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립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니까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찾아봐도 모든 실수라는 얘기다, 그지? 그러니까 얘도 항상 성립해야 돼. 얘도 항상 성립해야 돼. 두 개를 푸는 거죠. 그때 1번은 어때? 좌변 우변 자리 좀 바꿀게요. a-2x 플러스 b.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 1차 부등식이네. 항상 성립하는. 그럼 뭐 해야 된다 그랬어? a-2x 얘 뭐다? 0x꼴 만들어야 된다 그랬고,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 음수거나, 이번엔 등호 있으니까 0이 들어가면 되겠죠. 맞죠? 끝. A는 무조건 2야. B는 양수거나 0이거나. 1번 부등식에서는 이걸 찾았어요. 두 번째 2번 부등식 하자. 옆에 있을까? 사실 이양 좀 할게요. x제곱 5-ax 플러스 5-b. 근데 이것도 모든 실수 성립. 그럼 항상 성립한 2차 부등식이니까 그래프 뿅, x축 뿅, 뿅,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10a. 아, 글씨. 10a 플러스 25. 그냥 D다 4배. 마이너스 20 플러스 4b. 야, 미쳤나 보다 내가. 왜 A에 2를 안 넣었지? A에 2는 넣자. 다시 한 번씩 9 마이너스 20 플러스 4b 0보다 작거나 같아주세요. b의 범위 마이너스 11 넘어가니까 플러스 11 4로 나눴어요. 그럼 b의 범위는 이거네. 0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11보다 작거나 같으며 a는 2예요. 자, 문제가 뭐야? a 플러스 b의 최대값 더해주면 몰라. 너희들이 계산하세요. 알았죠? 마무리는 당신들이 하세요. b가 최대면 a 플러스 b도 최대고 b가 최소면 a 플러스 b도 최소겠다. 그죠? 둘이 빼는 거니까 4분의 11이겠지 뭐. 19번. 자, 19번 별표. 이거 수2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수2. 자, 이거는 말로 이 유형이라 해야 되나? 이 문제 자체에 대한 그냥 배경 설명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너희들이 집에서 풀어봐요. 풀 수 있어요. 자, 거기 들어봐. 너네 이 두 문제를 잘 구분해서 읽어봐. 둘 중에 하나는 그냥 19번 그대로야. 자, 하나.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gx가 성립한다. 두 번째, 임의의 두 실수 x1과 x2에 대하여 fx1 이 gx2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둘의 차이가 뭐예요? 임의랑 모든이 다른 거는 아니죠. 임의라는 말이 곧 모든입니다. 뭐가 달라요? 하나는 x고 하나는 x1, 2야. 19번 문제는 위에 거야, 밑에 거야? 밑에 거죠. 임의의 두 실수 a, b. 나는 x1, x2. 수태선 주로 x1, x2로 나오는데 어쨌든 두 개의 차이가 뭐야?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상원아, 혹시 알겠어? 여보세요? 자, 뭐가 포인트냐면 결국 F 안에 들어가는 G 안에 들어가는 녀석들이 똑같냐 다르냐 차이입니다. 똑같으면 뭐가 되고 다르면 뭐가 되는데. 잘 봐. 빨간 거, 파란 거, 초록색. 자, 가자. 19번 문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끼리 비교했을 때 f께 더 커지면 돼. 같은 x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표현한 이 x에 대해서는 얘보다만 밑에 있으면 돼. g는. 그럼 저쪽 아래 있어도 되고 이런 데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x로서 후보가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거지. 맞아요? 그런데 얘는 그래서 모든 x를 넣었을 때 그때 값끼리 비교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라면 밑에 거는 다른 걸 넣어도 항상 f가 커야 돼. 그래서 만약에 f가 이렇게 생겼다 치자. 뭐야? 이렇게 생겼다 치자. 서로 다른 x를 막 넣어도 g께 무조건 작아요. 그 말은 f한테 얘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보다 g는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x2를 넣더라도 항상 주의가 밑에. 즉 위의 문제는 결국 어떻게 푸는 거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으로 푸는 게 맞아요. 우리가 흔히 풀던 문제야. 2차면은 2차 부등식. 근데 얘는 풀이가 f가 가지는 최소값보다 g가 가지는 최대값이 작아야 됩니다라는 얘기. 즉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되는 거야. 부등식이랑 좀 느낌 달라. 물론 최소값 최대값끼리 비교할 때 한 번 더 2차 부등식 나올지 몰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19번 문제 너희들이 해결해 볼 수 있겠니? 이게 19번의 힌트입니다. 알았죠? 잘 기억해놔요. 수투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21번 가보자. 응? 대현이 가자. 자, 이번에는 뭐예요? 연립부등식입니다. 근데 너무 쉽지? 1차 부등식이지. 자, 연립부등식입니다.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에서 해가 존재하지 마세요.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하나의 부등식의 해가 이거면 다른 부등식의 해는 이거면 되지. 맞죠? 만약에 2차와 2차면 한 부등식의 해가 이거면 다른 2차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나오면 되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겹치는 게 없으세요. 근데 위에 거 풀 수 있잖아. a보다 크세요. 그럼 밑에 것만 풀면 되는데 x의 개수가 미지수다? a가 0인지 아닌지에 따라 또 달라져야지. 자, 간다. 첫 번째. 만약에 a가 0이 되면 밑에 있는 부등식 어떻게 돼? 0x는 1보다 크다가 되고 해가 있어 없어? 0이 1보다 크다? 말도 안 되는 부등식이니까 해가 있다 없다? 없다. 야, 그러면 겹치는 해를 찾아야 되는데 밑에 해가 없으면 없는 거 아니야? 참. 그리고 두 번째. a가 만약에 뭐라면 밑에 부등식 풀기 위해서는 양변을 a로 나눠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0보다 작은지 0보다 큰지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부등식은 a보다 크고 밑에 있는 부등식은 a가 0보다 작으니까 양변을 x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지. 좀 이따 만들면 되겠지. 근데 3번은 어때? a가 양수면 위의 부등식도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크대. 밑에 부등식도 a분의 1보다 크대. 야, 둘 다 크대. 그러면 이렇게 출발하는지 거꾸로 출발하는지 몰라도 언젠가는 결국 겹친 해가 발생하지 않겠니? 해가 없을 수가 있어 없어? 절대로 없지.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해가 하나 더 나오겠지. 가자. a보다 크다. a분의 1보다 작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다? 이거다. 자, a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예요. 조심하세요. 양변에 a를 곱해볼게요.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a의 범위는 뭐예요? 이건데요. 우리는 분명히 0보다 작은 것만 찾고 있었어. 그럼 이번 단계 안에서는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찾은 거랑 같이 겹치는 해를 다 해로 써줘야 되니까 결론 0에도 등호를 붙이면 돼요. 이게 최종 답이 되겠죠. 됐나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 그치? 미지수 나누거나 곱하거나 할 때 부등호 방향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신경 써야 됩니다. 자, 23번 가보자. 우와. 와.
입에 단내가 나기 시작해요. 어? 네? 26번. 자, 26번 혹시 질문 누구야, 방금 근데? 수연이. 자, 수연이 말고 혹시 26번 질문인 사람? 나는 이거 듣고 싶은데 한 사람? 네, 할 거예요. 자, 2번 갑시다. 줄이기 실패. 자,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라는 거는 결국 연립부등식이죠. 첫 번째 부등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최고차의 개수가 1, 양수 또는 1이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준 거고요. 두 번째 x가 제곱에 cx 플러스 d도 역시 마찬가지야. 자, 끊어갔네 이번에는. 이것도 개수 cd 안 준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건 a, b, c, d를 하나도 몰라. 두 부등식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연립을 하니? 해가 힌트지. 해를 잘 봐. 해가 뭐래 얘들아? 응? 응? 얘들아, 겹치는 해가 이렇게 되도록 하는, 하나는 바깥 범위, 하나는 사입 범위인 게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밖에 없어? 이건 뭐 IQ 테스트도 아니고 그지? 뭐야? 빨간 게 바깥이야? 미쳤나? 에라이. 이거밖에 없잖아. 끝났어요. 그래서 노란색 녀석에 해가 주어진 거야. 빨간색 녀석에 해도 주어진 거야. 끝이에요. A, B, C, D 다 찾을 수 있겠지. 근각 예성관계. 두근의 합 1, 부호반대 A는 마이너스 2. 두근의 곱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2. 두근의 합 마이너스 1, C는 플러스 1. 두근의 곱 마이너스 6, D는 마이너스 1. A, B, C, D 다 찾았어요. 알았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찾아봐도 이거밖에 없어요. 끝. 겹치는 해가 이거밖에 없도록 하네. 4번 가자. 이건 뭐야? 가우스야? 어이구, 절대값도 있어? 야, 이거는 옆에다 하자. 뭔 소리야? 자, 갑시다. 자, 뭐, 해, 중, 정수인 것을 모두 곱하세요. 정수인 해를 찾아주세요는 결국 범위 표현해서 그 범위 안에 있는 정수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범위 찾기, 해 찾기야. 근데 이제 문제는 가우스랑 절대값이지. 자, 첫 번째 가우스. 가우스는 근데 다행인가? 얘도 가우스, 얘도 가우스. 그럼 굳이 치환을 할 필요는 없지만 가우스 X라는 놈, 이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이 놈 자체를 하나의 문자 취급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겠나요? 맞죠? 그럼 가우스. 뭐의 점?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대. 그래서 가우스 X를 하나의 문자 취급해버리면
똑같이 가면 되지. 또는 헷갈리면 가우스 엑셀 t로 치환을 잠깐 해봐봐요. 저렇게 나와요. 인수분 맞냐 근데? 맞지? 자, 근데 문제는 가우스의 정의가 뭐라고 책에 나와 있어. 가우스는 원래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항상 설명을 해줘요. 뭐래요?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래, 정수. 가우스 자체가 정수야. 그럼 여기에 있는 가우스 자체가 이 5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맞나요? 그다음 두 번째, 자, 보여드려 뭐 가우스에서 또 나오는 기본 기초 상식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꼭 알고 가자. 자, 가우스 잘 봐. 자, 수연아, 가우스 x란 놈의 정의는 얘보다 크지 않은, 즉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제일 큰 정수야. 3.1이 들어가면 얼마야? 얘보다 작은 놈 중에서 가장 큰, 3이요. 창환아, 가우스 안에 3.2가 들어갔어. 얼마야? 허준아, 3.4가 들어갔어. 얘 얼마야? 가연아, 3.9가 들어가 보자. 얼마야? 문 3.97654가 들어가 보자. 얼마야? 4는 어디 갔어? 어쨌든 얼마야? 4.0이 들어가 보자. 지혜 얼마야? 3.0이 들어가 보자. 유라 얼마야?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뭔 말을 하고 싶냐면 가우스 x가 어떤 n이라는 정수가 나오는 그때의 x의 범위 잘 봐. 뭐부터 시작해서 3.0 3이 나오려면 3.0 n이라는 정수가 나오려면 n부터 3 다음에 나오는 4가 들어가면 4가 나오니까 그 직전까지. 근데 그게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태야. 이거 가우스에서 기본 상식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 하나하나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4보다 크거 나왔고 3보다 뭐래?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 나왔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 나왔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 나왔고 0보다 작다. 0보다 크거 나왔고 1보다 작다. 따라서 마이너스 4보다 크거 나왔고 1보다 작다가 첫 번째 부등식의 해예요. 됐나요? 요거 잘 기억해놔요. 다음. 그럼 두 번째 부등식은 어이구야. 어떤 거는 절대값이 있고 어떤 건 절대값이 없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얘도 뭐가 보여? 제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호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음수 제곱해도 양수고 양수 제곱해도 양수니까 어차피 부호 사라질 거면 절대값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하지. 왜? 방금처럼 절대값 x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문자 취급해서 뭐 할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절대값 x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거나 절대값 x의 크기가 아니라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 맞죠? 왜? 절대값이 양수인데 어떻게 음수가 나와? 얘는 해가 없다. 얘만 해가 있겠네? 얘의 범위는 뭐가 된다? 이렇게 나오고 끝이야. 그래서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수직선상에다가 찍어서 새로 나타내주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주관식이니 24번 뭐 이렇게 범위는 나와요. 알았나요? 야이씨 미쳤다 내가. 뭐 잘못했는지 알겠어? 첫 번째 부분 등호 없지? 나 왜 등호 붙였니? 이거 하나 빼자. 이거 사라지지? 다 사라져.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네? 여기도
마이너스 3이겠네. 그럼 정수 x는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2 두 개 나오죠. 6이네요. 6. 5번입니다. 됐죠? 잘 써나? 25번 가보자. 허허. 야, 우리 한계가 스텝 2다, 항상. 그지? 오늘도 26, 7 하면 끝날 것 같지 않냐? 지금 45분인데? 근데 안 온 사람 있나? 하나, 둘, 셋, 넷, 8명. 우리 몇 명이지? 모르지? 8명 맞아? 아는 사람 없지? 아니, 뭐 서로 친구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가자. 어때? 좀 방정식에는 솔직히 좀 어렵다는 느낌 들었는데 부등식은 또 할만하니? 그지? 단원마다 좀 느낌 다르지? 그래서 방정식 단원은 좀 심화 문제까지 생각을 하면 어렵게 준비해두기는 해야 돼요. 너네가 학교 시험 대비할 때도 이 교재가 난이도가 중구난방인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려운 단원들이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단원들이야. 부등식은 사실 근의분리 빼면은 사실 나온 게 뻔해. 부등식은 되게 쉬워. 알았죠? 방정식 잘 해둬야 됩니다. 방정식. 자, 가보자. 부등식에서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2보다 작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야, 다들 잠깐만 고개 들어봐. 이거 해야겠다. 분모 때문에 가우스 좀 지워도 되나? 얘는 지우고 가우스나 절대값에 대한 또 다른 상식 하나 좀 써줄게. 자, 고개 들어봐. 잘 봐. 가우스는 있잖아. x에다가 어떤 정수를 더할 거야. 이때 더하기 정수를 가우스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차원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절대값은 x 플러스 n이 있을 때 n만 가우스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거는 미쳤죠. 말도 안 되죠. 탈락. 두 번째, 가우스는 어떤 정수를 곱한다라고 할 때 그 정수를 가우스 밖으로 빼는 거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두 번째, 절대값도 마찬가지야. 물론 n은 자연수라고 하자. 여기서는 양수 자연수. 자, 위에 거 가능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얘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연수라면. 가능합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알았죠? 자, 얘 뭐야? 분모 뭐야? 분모. 얘 뭐야? 어? 어? 분모에는 얘 뭐야? 얘. 뭐라고? 어? 오메가. 그래, 오메가. 허근이지, 는영이면. x가 만난다, 안 만난다? 항상 양수인 놈이란 얘기야.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거야. 오메가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에요. 정확하게 0보다 큰 놈이야, 큰 놈. 내 맘대로 절대값 밖으로 빼도 되면 안 됨? 됨. 그리고 절대값은 부호를 양수로 만들고 싶은 건데 부호는 얘가 결정해, 얘가 결정해. 얘가 결정하거든. 그럼 얘만 양으로 만들어주면 얘는 알아서 양이잖아, 지 혼자. 내 맘대로 끄집어내도 되는 놈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해버릴 거냐면 절대값 혼자 둬요. 그럼 분모에 이게 원래 있었는데
양변을 양변을 곱해버려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심지어 부등호 방향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양수니까. m은 뭐야? 그럼 이제 너희들 뭐 하면 돼? 범위 나누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뭐야? 모든 실수야? 뭐야? 이 문제가. 25번.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면은 그걸 가지고 x의 범위로 슝슝 나누기 하면 되는데 결국은 두 가지로 해주러 가면 되지. 이게 양수라면. 그 다음 음수라면. 아, 잠깐만. 이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음 반에서 할 얘기였는데 사실 이 문제 때문에 해야겠다. 얘들아, 오늘도 내가 설명했던 것 같아. 뭐 했냐면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 K랑 비교할 때 어떻게 풀면 된다 그랬어, 오늘? 이렇게 풀면 된다 그랬지. 근데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 반대편에 식이 있을 때는 오늘 내가 뭐라 그랬어? 반드시 범위 나누기로 풀어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돼. 원래 다음 교재에서 할 얘기였는데 오늘 해버리자 그냥. 말 나온 김에. 어떻게 해도 돼. 어떻게 해도 돼. 사실은 있잖아. 이것도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연립하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왜 자꾸 M을 쓰니? 사실은 얘는 있잖아. 이렇게 풀면 돼요. 여기 1번 풀고 2번 풀면 돼. 오케이? 알았죠? 이게 여기서 나올 줄 몰랐네. 그럼 끝나요. 절대값 들어가고 반대편에 식 있는 거. 범위 나누기 문제. 그냥 심플하게 풀 수 있겠지. 그러면 사실 절대값 부등식 문제는 범위로 풀 필요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는 거야. 첫 번째 부등식 그냥 하면 첫 번째 부등식 그냥 하면 되고 두 번째 부등식도 그냥 하면 되고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도 그래프로 풀면 돼. 사실은 범위 나누기는 안 써요, 부등식에서. 알겠냐? 물론 아예 안 쓴다, 100%안 쓴다는 건 아니고 기본 꼴에서는 안 쓴다 이거. 알았지? 상식을 알아놓자. 아야. 그래서 결국 이거 항상 성립하는 2차 분식 넘어가서 3x제곱 블라블라 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니까 판별식으로 풀면 되고 2번도 한쪽으로 넘어가면 최소창에서 x제곱 1이지. 뭐야? 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역시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풀면 돼요. 작다. 알았죠? 여기서도 판별식 작다. 여기서도 판별식 작다. 풀면 끝. 알았니? 26번 가자. 얘들아, 이거
너 어떻게 풀어야 돼? 좀 문제가 어떤 건지 알겠어? 일단 연립부등식이야, 그치? 근데 연립을 해서 해를 구하는 거니?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올 수도 있긴 하다. 근데 결국 뭐야?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하세요지. 자, 문제를 다시 잘 봐. 이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냐? 아니잖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잖아. 두 문제 차이 얘기했지. 부등식의 해가 이겁니다랑 이 범위에서는 해가 부등식이 성립합니다랑 느낌 다르다 그랬지. 부등식의 해가 이거예요 라는 거는 이거 말고 해가 없어. 딱 이것만 해야 라는 건데 주어진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라는 거는 이 부등식의 실제 해는 얘보다 넓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해로 풀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뭐로 해야 된다 그랬어? 함수로 해석해서 그래프로 풀어야 된다 했죠. 연립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함수로 해석해서 그래프로 풀어야 돼요. 그럼 결국 이거는 세 함수 비교하는 거야, 얘들아. 그럼 2분의 1x 제곱은 그럴 줄 알지? 아, 너무 무시했다. 그럴 수 있지? 2분의 1x 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a 기울기가 얼마야? 1 맞죠? 기울기가 1 그거 말고 주어진 거 있어 없어? 없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범위 좀 표현하자. 오 옆방 끝나니까 내가 급해지네.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얼마야? 2 넣어줘도 얼마야? 2 자 x 플러스 a 1차 함수 어떻게 되면 돼? 이런 식으로 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범위만 보면 노란 색깔 2차 함수보다 x 플러스 a가 어떻게 있어? 내려가지. a가 더 작아져도 돼, 안 돼? 되지. 근데 a에 뭘 물어봐? 자, 거기 들어봐.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b-a의 미니멈 값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얘는 최소한으로 만들어주고 얘는 최대한으로 만들어주세요죠. 최소에서 최대를 빼야 최소지. 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빼야 최소로 남지. 그지? 그래서 a는 최대. 그리고 여기서 a가 결정한 거는 y절편. 어디로 가자? 루트로 가자. 그럼 뭐야?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그래서 둘이 연립해서 뭐 하면 돼요? 만족하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a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거야. 알았지? 그게 바로 a가 아니라 최대값 a예요. 그럼 두 번째. b는 기울기 2분의 1짜리 직선. 자, 그때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는 어디만 본다고? 기차함수 전부 다 보는 게 아니죠. 어디만 본다? 요만큼만 봅니다. 맞죠? 자, 요만큼만 알아봤을 때 기울기 2분의 1짜리 직선. 이 더 위에 있으면 돼. 이렇게 있으면 돼. 됐죠? 올라가도 돼. 얘네들보다는 위에 있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되지만 더 내려오면 안 되죠. 이게 뭐야? 요점 지날 때의 직선. 그래서 파란색은 마이너스 2,2를 지날 때라고 대입을 해줍니다. B는 3. 정확하게는 B가 아니라 최소값 B가 3이야. 됐음? 그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야, 씨, 오늘은 27번 더 남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뭐, 항상 수요일마다 이랬던 것 같다. 자,
가연이가 제일 빨리 싸네. 자, 가연아, 다시 책 펴봐. 나머지 가방 싸. 자, 가연이는 27번. 저기다가, 그 포스트잇 있지? 포스트잇에다가, 필통을 다시 열어서 펜을 다시 꺼내가지고, 27번 풀이라고 좀 써놔주세요. 안 돼요. 절대로 기억 못해요. 까먹어요. 아니, 내가 카톡을 잘 안 봐. 27번 풀이라고 좀 써놓고 거기 책에다가 좀 붙여놔줘. 책 다시 펴서. 알았지? 그러다 찔러봤어. 그래서 화났어. 다음 시간에 27번 풀이와 함께 스텝 3 다시 풀게요. 자, 스텝 3 다시 한번 꼭 풀어오세요. 또 금요일날 갑자기 늘어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자, 그 포스트 다시 꺼내. 가방 다시 열어. 책 다시 펴서 지혜 오냐 금요일날? 금요일날 오나? 저 지혜한테 좀 토스. 어디다 붙였는지 까먹었어. 막 붙였어. 자, 알았죠? 그래서 금요일날 요거 풀이 마무리 좀 같이 합시다. 알았죠? 잘 가고. 아까 말했듯이 유리랑 가연이랑 수연이는 한번 좀만 더 고민해봐봐. 알았지? 어머니랑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자, 다음 시간에 봐요. 잘 가요.